네, 경제일기 시간입니다.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반도체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준비됐는지 또 향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관련 부처 장관 그리고 주요 기업 CEO들이 모여서 반도체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대책들, 지원책들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그것도 공식적인 회의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재계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사실 그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매우 이례지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세종실로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들 8개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8개 기업 CEO들을 저는 청와대로 불러서 옆에 경제장관들이 저는 있는 자리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1위인데 그 반도체 1위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겠다. 오히려 나아가서 2위와의 차이를 더 벌리겠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강력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19개 반도체 관련 업체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또 최근에 중국이 화웨이 대표들이 와서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정부가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진 강국들이 어떤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업계나 전자업계에 협력을 요청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으로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굳건하게 지원해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일단 선언을 한 것만으로서도 국제사회에 주는 시그널도 있고 또 국내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든든한 뒷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디테일 사항은 지금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K 반도체 리컨스트럭션 프로젝트를 지금 짜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관련 산업 지원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은 또 규제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8명의 CEO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자 입장에서 본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또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코멘트들 또 요구사항을 한마디씩 했는데요. 우선 이 삼성전자의 이정배 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산업 질서가 판도가 짜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정부와 재계가 적극 협조를 하고 특히 정부가 재계의 어떤 산업 재편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정부의 각종 지원도 있지만 정부의 각종 정책이 혹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정부는 그에 대해서 즉각 해소를 하고 그것을 만약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에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와 또 개선하는 타임 스케줄을 공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동차 대표로 나온 현대자동차의 공영훈 대표 같은 분은 지금 차 반도체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을 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선업계는 지금 외국의 배 수주 1분기의 경우에는 전 세계 지금 배를 만들어달라는 수주량의 절반을 한국이 다 물량을 다 독식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박 금융을 좀 확대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서로 간에
애로와 기대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불안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차량용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도움이 좀 될까요? 예, 지금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이 대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현재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예. 세계 4위 내지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1위죠. 그런데 정작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와 반도체 회사가 서로 협력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 반도체를 못 만들어내는 이유는 반도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 자동차용 반도체의 가격이 맞지 않아서 또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대량 생산 이런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좀 덜 기울였던 거죠. 예. 이 대목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와 국내 자동차가 서로 합작을 해서 국내에서 차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에 따른 자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자금 보충 이것을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아주 즉각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제조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직접 하겠다. 그리고 긴급하게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일부 회사들은 가동이 중단되고 조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빠르면 한 분기 내로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번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럼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까? 예, 가상화폐에는 시각들이 워낙 좀 다양하게 또 네. 엇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제롬 파월 같은 이 의장 같은 분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투기용으로 쓰이는 아주 나쁜 투기 상품이다. 이렇게 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비슷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처럼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정부가 계속 부양책을 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 인플레 해치 대상으로서 시장에서 크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예.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미국 최대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거든요. 예. 여기에 30살짜리 암스트롱이라는 양반이 창설한 건데 이 회사가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고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정규 시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소 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파월 의장이 투기라고 딱 못 박았는데도 효과가 하루밖에 없더라고요. 하루 지나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여러 코인들에 많이 관심을 보일 텐데 주의해야 할 점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어요. 정부 시장에 한국 제품에 대해서 조금 가격을 낮게 쳐주는 것인데 그 뉴욕 증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경우에서는 그 반대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같은 비트코인이고 똑같은데 미국보다도 10% 경우에 따라서는 5% 이렇게 더 높습니다. 자, 이걸 김치 프리미엄을 나왔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들의 그 수요 증가분이 외국보다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더 뜨겁다.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그 투기적 상황이 더 세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상화폐가 이제 결국 하나의 금을 대체하는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굳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부터 거래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것이 투기 자산으로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마약 거래라든지 어떤 불량 거래에 활용이 된다면 세제 당국에서 강력히 규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규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대목도 같이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